시메트리에 관해서 시메트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대칭성이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성. 뭐 미술 시간에 배운 거, 뭐 혹은 뭐가 있어? 어? 구형? 구형은 이게 무슨 시메트리인가? 구형은 시메트리란 말이 뭐예요? 우선 구별이 안 된다. 그래, 좋은 말이에요. 뭘 했을 때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응? 좌우로 봤을 때 좌와 우가 같으면은 대칭인가? 그것도 대칭이죠, 사실. 근데 뭐에 대한 대칭인가? 그러니까 좋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것도 어떤 대칭성이 있고, 이것도 대칭성이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대칭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메트리, 그 대칭성의 어떤 분명히 어떤 다른 종류의 대칭성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떤 대칭성인가? Y축을 이렇게 잡고서 좌와 우를 바꾸는 그런 어떤 변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렇지? 어떤 변환을 했을 때에 그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 말은 곧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을 때 이 도형이 불변이다. 그런 식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어떤 대칭성? 내가 좀 이렇게 엉터리로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야.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뭐 무슨 어떤 대칭성이 있어요? 회전. 그렇죠. 어떤 회전? 180도 회전이야 이게? 아니 300 아닌데? 뭐야? 그래. 뭐 하여튼 이게 5분의 360도를 회전하면, 그렇지? 그러면은 대칭이야. 요게 뭐 하여튼 이렇게 오면 대칭이지, 이게. 불변이잖아. 그래서 결국 대칭성이란 말은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느냐,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어야 돼. 첫째는 오퍼레이션이 있고, 혹은 트랜스포메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고, 트랜스포메이션 T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under T에 대해서,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시스템이 불변이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걸 대칭성인 거죠. 그럼 invariance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용어를 좀 헷갈리게 쓰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냥 시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를 어떤 그 변환 자체를 시메트리라는 거 이제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과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시스템이 인베리언트 할 때 그때 어떤 시스템은 어떤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어떤 대칭성입니까? 그렇죠.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임의의 뭐예요? 임의의 각으로 회전하는 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가지고 있는 대칭의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많은 거죠. 임의의 각이니까. right? 그리고
변화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그 두 개의 각도에 의해서 표시가 되나? 3차원에서의 어떤 임의의 로테이션은 세 개의 각에 의해서 사실은 파라메트라이즈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수리물리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로테이션 X축에 대한 어떤 회전을 조금 하고 이걸 조금 회전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축에 대해서 좀 회전을 다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X축에 대한 어떤 뭐 대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일러 앵글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SO3라고 하는 어떤 군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뭡니까? 한번 대칭 이걸 갖다가 리플렉션을 이걸 리플렉션이라고 그러죠. 리플렉션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도 뭐냐면 5번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보통 그러니까 이 대칭을 이루는 이런 오퍼레이션, 이걸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혹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은 대개의 경우에 어떤 군이라고 하는 것을 이뤄요. 군을 이룬다. 군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여러 개가 와가지고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여러 개가 서로가 서로의 어떤 역도 되고 뭐 그런 관계를 이제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룹을 이룬다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리물리 시간에 이제 뭐 SO3 그룹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배웠고 뭐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다루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근데 이 시메트리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시메트리 인베리언스가 있어서 이제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이 대칭군을 이룬다는 것도 알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퀀텀 미케닉스에서 그러니까 시메트리 in quantum mechanics죠. 이게 이제 오늘의 제목이에요. 오케이? 퀀텀 미케닉스에서 시메트리를 갖다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혹은 어떻게 리얼라이즈 되느냐, 그런 게 이제 오늘의 주제야. 그러면 퀀텀 미케닉스는 뭐 하는 게 퀀텀 미케닉스인가? 어떤 그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 뭐냐 하는 퀘스천이에요. 그렇죠? 고전역학 같으면은 위치와 모멘텀 알면은 이제 상태가 기술되는 거죠. 그러면은 퀀텀 미케닉스는 뭐를 기술하는 거냐면은 상태는 상태 함수에 의해서 기술된다. 그러니까 프사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퀀텀 미케닉스의 어떤 고울이죠. 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한다. 그런 말은 결국은 어떤 그 웨이브 펑션을 어떤 식으로인가 변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힐버트 공간에 있는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의 한 엘레멘트입니다. 그렇죠? 그럼 벡터 스페이스의 한 엘레멘트에 벡터 공간에다가 오퍼레이션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다. 그러면 3차원에서 뭐 이런 x1, x2, x3, 2, 3에 대해서 이걸 로테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면 어떤 매트릭스를 걸면 되는 거죠. 그렇죠? Right? 근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매트릭스냐면은 로테이션이라는 것은 이거에 뭐를 프리저브 시키는 거예요? 길이를 보존한 것이 로테이션 군의 데피니션이에요.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퀀텀 미케닉스에서. 퀀텀 미케닉스에서 시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종의 뭐예요? 이게 어떤 그 매트릭스를 갖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한 차원 공간에 작용하는 매트릭스고 매트릭스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오퍼레이터 U를 갖다가 푸사에다가 걸면은 이건 벡터고 이건 오퍼레이터고 하면 오퍼레이터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벡터에 걸리면 뭐야? 새로운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이 푸사이가 U 푸사이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이모의 어떤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이라든지 어떤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 시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어떤 변환이 있다. 시스템에 어떤 변환을 하면은 그 변화는 이 상태에 대한 어떤 변환을 유도를 할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도대체 이 이유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퀘스천인 거지. 그러면은 일단은 양자역학에서 이제 그 어떤 가장 중요한 옵서버블이 뭐예요? 이게 어떤 확률, 어떤 확률이 하면 특히 천이 확률. 그래서 A에서 뭐 어떤 오퍼레이터 A를 뭐 예를 들어서 A에 걸어가지고 그 결과가 B라는 스테이트가 돼요. 그런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A라는 인터랙션에 의해서 A에서 B로 갈 천이의 확률이야 이게. 혹은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푸사이라고 하는 한 스테이트에서 뭐냐 파이라는 스테이트로 이렇게 갈 천이의 확률이 뭐냐면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지? 아까 이제 이야기한 매트릭스 엘리멘트는 사실 천이 확률이 아니라 천이 앰플리튜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푸사이라는 이니셜 상태에서 파이라고 하는 파이널 상태로 천이 할 확률이 이거야. 그렇죠? 그게 양자역학의 공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맞아요? 혹시 난 잘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죠? 응? 근데 그 파이가 지금 오퍼레이트 상태, 벡터라고. 져 있는 상태인데도 어. 어떻게 그게 파이가 P가 되는 확률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묻는 거야.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사이를 A의 오퍼레이터인 phi n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phi 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하나의 베이시스예요. 노멀라이즈된 베이시스면은 그러면은 이걸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거, phi n이 A n에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에 의해서 정의된 시스템, 정의된 베이시스라고 하면 그러면은 A를 매조해가지고 알파 n이라는 값을 얻을 확률이 뭐냐 하면은 확률이 뭐야? 그 CN의 제곱이 이게 확률이야. 그치? 근데 CN은 또 뭐가 되느냐면 여기 양쪽에 인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되는 거지. 그 phi n이 자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CN이 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푸사이에서 뭐예요? 푸사이를 그러니까 매조를 해가지고서 CN을 얻을 확률이란 말이야. I'm sorry. 알파 n을 얻을 확률이란 말이야.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웨이브 펑션의 어떤 그 클랩스를 알고 있는 거지. 매조를 하면 푸사이는 무조건 뭐예요? 그래서 알파 n을 얻었으면 다음 순간에 시스템은 어디로 가야 돼요? phi n이라는 스테이트로 천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CN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이 여기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A를 매조해가지고서 알파 n을 얻을 확률도 되지만 같은 얘기를 푸사이에서 phi n이라는 스테이트로 그치? 천이할 확률도 된단 말이야. right?
그런 거로 모든 인너 프로덕트는 그런 어떤 그 확률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트랜지션은 어떤 천이에 대한 어떤 확률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 말이에요. Alright? 말이 돼요, 안 돼요? psi가 phi로 천이할 확률이다 그 말이에요. probability다. 이 스퀘어드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떤 그 U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인베리언트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즉 이러한 U라는 어떤 그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그 시메트리가 U라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리얼라이즈 됐다고 하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시스템이 그런 그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피직스를 바꾸면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시메트리의 어떤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리퀘어먼트가 바로 이 트랜지션 엘리먼트, 즉 내적의 제곱을 앱솔루트 밸류를 프리저브 시킨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리퀘어먼트예요. 오케이. 그 중에 이제 이것을 확률 이것이 뭐냐면 이걸 갖다가 보존 이게 뭐냐면 이 시메트리 이게 시메트리라 U가 시메트리라면 시메트리 오퍼레이터라면 그러면은 시스템은 이런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은 시스템의 천이 확률을 바꾸면 안 된다. 즉 임의의 내적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적의 제곱을 바꾸면 안 된다. 이거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위그너 시어럼이에요. 위그너 시어럼. 그거는 either 이게 U psi가 예를 들어서 U psi와 U phi를 이 내적을 해가지고 오케이 이 결과가 이게 뭐냐면은 psi에서 phi로 가는 어떤 그 인너 프로덕트 자체를 갖다가 보존을 하든지 오와 이게 psi 이게 phi of psi에 이거에 그냥 스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유니트리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런 걸 갖다가 안티 유니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위그너 시오럼의 좀 더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은 U가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면은 U는 유니트리이면서 리니아이고 유니트리이면서 리니아이거나 혹은 안티 유니트리이면서 안티 리니아 해야 된다. and or 둘 중에 하나야지 다른 건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뻔한 소리예요, 그렇죠? 뻔한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놈을 갖다가 앱솔루트 밸류를 갖다가 불변시키면 되는 거니까 내적을 그냥 보존하든지 아니면 내적을 보존을 안 하고 그냥 이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보면 뻔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뻔하기 때문에 난 증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유니트리면서 이제 리니어하다. 리니어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니어하다는 것은 U의 이게 리니어하다는 것은 U 사이 1 더하기 알파의 U 사이 1 베타의 U 사이 2가 이게 뭐예요? 리니어하다. 알파 사이 1, U 사이 1 더하기 베타의 U 사이 2 이렇게 된다는 게 리니어하다는 거야. 그렇지? 사이 1, 사이 2가 벡터 공간의 한 엘레멘트일 때 이모의 컴플렉스 밸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리니어하다고 그래요. 어? 근데 이게 안티리니어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U의 알파 사이 1 더하기 베타 사이 2가 이게 나올 때에 이게 이쪽으로 나올 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돼서 나온다고 그래요. 알파 스타 U 사이 1 더하기 베타 스타의 U 사이 2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메트리 대칭성 중에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 대칭구는 뭐냐면 이 컨티뉴어스한 어떤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거. 로테이션 같으면 어떻게 돼? 컨티뉴어스하게 우리가 변환할 수 있는 거죠, 그지? 트랜슬레이션 같으면 이것도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뭐 내가 1cm 혹은 1.2cm, 1.25cm 아무 you name it. 이무의 리얼 넘버로 조그맣게 우리가 혹은 크게 다 트랜슬레이션 시킬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런 건 어떻게 돼? 이런 대칭구는 뭐냐면 컨티뉴어스하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대칭군이 뭐 여기서 이렇게 자기 자신밖에 사실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대칭 그러니까 안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대칭군의 엘리멘트 중에 하나야. 그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자신과 이런 이 대칭군의 엘리멘트를 갖다 G라고 하면 1하고 G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하거나 한 번 로테이션, 두 번 로테이션, 그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건 뭐가 돼?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칭군의 1, G, G 스퀘어드, G 3성, G 4성 엘리멘트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1, 2, 3, 4, 5하고 아이소모픽해. 그걸 갖다가 그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고 다른 오퍼레이션을 또 하고 하는 걸 갖다 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G 스퀘어드 한 다음에 G 4성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G 6승인데 G 5성은 1이기 때문에 그죠? G 1승하고 같다고. 오케이. 뭐 등등.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디스크리트한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컨티뉴어스한 그룹을 이룬다고. 자, 그런데 이 컨티뉴어스한 시메트리하고 디스크리트 시메트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취급을 하겠어요.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컨티뉴어스한 그룹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디스크리트한 시메트리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대칭성에 대해서 양자역학에서 대칭성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유는 세오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U가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이면 그렇죠? 그러면은 U는 무슨 성질이 있어야 되느냐면 유니터리하고 리니어하거나 안티 유니터리 하면서 안티 리니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오름 내가 증명을 안 하겠어요. 소트 오브. 점점 근데 이제 안티 리니어 이걸 이제 왜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이런 성질을 가지는 놈이 이제 있거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다음 시간에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어요. 하는 김에 다음 시간 디렉 방정식을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거는 디스크리트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제 컨티뉴스한 경우만 생각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안티 유니터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만 오늘 알아두고 오늘은 그냥 잠시 그냥 forget, you forget. 다음 시간에 이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이야기를 할 때에 혹은 차지 컨주게이션 오퍼레이션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때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유니터리가 뭐고 안티 유니터리가 뭐다 하는 것만 염두에 두세요. 데피니션만 알아두세요. 유니터리가 뭐예요? 데피니션이? 내적을 보존하는 게 유니터리야. 컴플렉스한 공간에서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에서 내적을 보존하는 게 유니터리라고. 오케이? 그러면 말이에요. 이건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이 여기 있는 놈을 일로 가져가거나 여기 있는 놈을 일로 가져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어드조인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케이. 그게 뭐냐면 허미션 컨주게이트야. 어드조인트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지고 오는 그 오퍼레이션은 U대가라고 합니다. U대가. 여기서 일로 가지고 오면 U대가 U5 사이가 뭐냐면 항상 이게 같이 되려고 그러면 U대가 U는 1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유니터리 오퍼레이션. 페어리티라고 하는 것은 U대가 U가 1이라는 뜻이에요. 대가라는 말은 다시 뭐라고요? 대가가 뭐예요? 파이에 걸리는 게 그렇지. 허미션 컨주게이션이야. 오케이. 그게 그걸 허미션 컨주게이션이라고 그런다고. 그 허미션 컨주게이션과 자기 자신을 곱해서 1이 되는 게 그게 이걸 갖다가 U의 어드조인트라고도 그래요. 만약에 어떤 오퍼레이터가 예를 들어 어떤 오퍼레이터가 그 어드조인트가 자기 자신이면 이걸 뭐라 그래요? 허미션 컨주게이트가 자기 자신과 같으면 그것을 무슨 오퍼레이터? 그것을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옛날에 한 거를 우리가 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유니터리티고 이러면 뭐예요? 이건 허미션이라고 그런다. 허미션 오퍼레이터. 요거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이런. 오케이. 근데 시메트리 오퍼레이터는 뭐예요? 대부분의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가 아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은 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리얼라이즈가 돼. 오케이. 그리고 특별히 어떤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어떤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오퍼레이션을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트랜슬레이션이다. 그러면은 아주 입실론만큼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거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U
이에 의해서 리얼라이즈 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 파라미터를 갖다가 엡실론이라고 그러보자고. U 엡실론. 그러면은 엡실론은 뭐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세 방향이 있으니까 어떤 U 엡실론 방향. 이건 엡실론은 작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것이 이게 대충 뭐가 될 거냐면은 엡실론이 0이면 뭐야? U는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1이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1 근방에서 놀아야 돼, 얘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U를 뭐라고 이제 내가 쓸 거냐 하면은 어떤 P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어가지고 1 마이너스 I 엡실론 엡실론이 뭐냐 벡터니까 엡실론 I 곱하기 PI 하고 내가 여기 이제 I over H 바 이걸 나눠 가지고서 디파인을 하겠어요. 플러스 뭐냐면 이것은 엡실론 오더 오브 엡실론 스퀘어드의 하이어 오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 그러면은 요 P를 갖다가 이 U라는 트랜슬레이션의 제너레이터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시메트리 제너레이터. 시메트리 제너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U대가 U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P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허미션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계산을 내가 안 해도 오비어스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1 플러스 H 바 분지 I 엡실론 P 대가 하고 1 마이너스 H 바 분지 I의 엡실론 P 하면 이것이 1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엡실론 스퀘어드는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죠? 결국은 1이런 1 캔슬하고 결국 P 대가 마이너스 P가 0이어야 되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려면 즉 P 대가는 P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P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이렇게 이거를 매스매티컬리 리그러스하게 디벨롭할 생각은 없는데 여러분은 이제 뭐 벌써 감은 잡았을 거예요. 이 P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은 이 P가 허미션인데 이것이 뭐라 그럴까? 이게 모멘텀 오퍼레이터라고 해요. 왜 모멘텀 오퍼레이터냐? 예를 들어서 U가 사이에 걸려가지고 사이 X에 걸려가지고 사이 X 플러스 A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켰다. 그래봐요. 응?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테일러 전개에 의하면 어떻게 쓸 수 있나 이게 테일러 전개에 의하면 summation n 팩토리얼의 데리버티브의 ddx의 n승에 여기에 a의 n승에 그렇지? 4 x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죠? 이게 테일러 전개거든. 이게 얘는 0부터 인피니티까지.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I 분제 P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P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이 분제 H I 분제 H 바 곱하기 dx 에 의해서 주어지니까 요거는 뭐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하면은 IP H 바 분지 IP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게 뭐지? 이건 뭐냐면 summation of n 팩토리얼 분지 a의 n승의 이게 h바 분지 i의 p 오퍼레이터의 n승이야. 4의 x. right? 이게 뭐냐면 이걸 포멀리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은 e to d h바 분지 i 곱하기 a 곱하기 p 오퍼레이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right?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걸 그래서 이제 만약에 a가 인피니시 말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하면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풋사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건가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건가? 풋사이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봐. 이게 풋사이 x예요. 그러면 풋사이 x 플러스 a는 어떻게 주어져? a가 양이라고 그러면 왼쪽으로 옮겼어요? 오른쪽으로 옮겼어? 왼쪽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른쪽을 오른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a만큼 양의 방향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h분의 이게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네? 그래서 엡실론만큼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시켰다. 즉 이걸 갖다가 엡실론만큼 트랜슬레이션 시킨 건 뭐야? 그게 뭐냐면은 a에다가 엡실론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u 엡실론 사이가 뭐야? x가 1차까지만 이제 여기서 n은 0과 1만 하면 n은 0부터 인피니티까지인데 그럼 이게 뭐냐면 1 마이너스 h바 분지 i의 이게 뭐야? 엡실론 p야. 이것이 풋사이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이거하고를 비교를 하면 여기서 우리가 시메트리 제너레이터로 도입한 이 오퍼레이터 P가 뭐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모멘텀 오퍼레이터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트랜슬레이션의 제너레이터가 뭐야? 트랜슬레이션 제너레이터가 뭐예요? 모멘텀이야. 트랜슬레이션 제너레이터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모멘텀이다. 오케이? 그치? 뭐 3차원이라고 그러면 뭐 달라질 게 뭐 있나요? 이걸 갖다가 여기처럼 3개 엘레멘트, 그지? 3개 엘레멘트. 그러면 이게 px, py, pg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이걸 다 벡터, a를 벡터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여기 벡터 하면 이렇게 벡터를 하면은 이게 벡터 대신에 a 도트 dx 벡터 하면 되는 거야. 그거에 n승 하면 되는 거죠. 그치? 1차원에서 알면 3차원, 뭐 4차원 마찬가지 다 똑같은 거다. 응? 그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continuous operation이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제너레이터는 모멘텀이 되고 로테이션 제너레이터는 마찬가지로 해서 로테이셔널 제너레이터. 로테이션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되나? 로테이션 제너레이터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가운동량이 된다고. 맞았어요. 이제 이 제너레이터는 가운동량이 된다. 앵귤러 모멘텀이다. 옛날에 우리가 아는 거하고 지금 새롭게 이제 도입한 어떤 컨티뉴어스한 시메트리 오퍼레이터의 어떤 제너레이터 하고를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은 제일 직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이것도 비슷하게 한번 해볼래요? 로테이션 제너레이터하고 가운동량 사이의 관계. 로테이션 제너레이터하고 가운동량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걸 잘 보세요. 어떤 로테이션을 갖다가 뭐예요? 푸사이를 갖다 푸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x라는 벡터를 예를 들어서 g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적당히 변환을 시켰다고 생각해요. g축으로 로테이션을 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면 r을 그러면 4x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r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r이라는 것은 뭐냐면 ui 이걸 갖다 ui라고 합시다. u 하고 이것도 이제 g축으로 시타만큼 g 시타만큼 g축으로 시타만큼 했다고 해봐요. 그래?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아까 이 푸사이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고 그러면 x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푸사이를 갖다가 이거의 데피니션은 뭐가 되느냐면 푸사이 오브 x 뭐냐면 r을 g 방향으로 마이너스 시타만큼 이동시킨 것이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몰라요? 교수님, 저 R이라는 오퍼레이터가 그냥 R이라는 것은 오퍼레이터라기보다는 이제 보세요. U는 뭐냐면 힐버트 공간에 작용하는 오퍼레이터고 I는 3차원 공간에 작용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야. 혹은 3차원 공간에. 그러니까 작용하는 스페이스가 다른 거죠. U는 뭐예요?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에 작용하는 거고 R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공간에 작용하는 거고. 근데 그 마이너스 세타가 붙은 이유가 그냥 관습적으로 아니 여기서 내가 그걸 설명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U 푸사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벡터가 있는 거야. 그거에 자신 새로운 함수가 있는 거지. 그 함수의 x에서의 값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은 푸사이에 그렇죠. 옛날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 그 푸사이에 이거는 뭐냐면 푸사이에 트랜슬레이션을 하기를 x를 갖다가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야.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t-a x가 뭐냐면 x-a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정의를 하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xy 공간에서 어떤 이 xy를 이게 g축이 이쪽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어느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제 이렇게 돌려야 돼? 이쪽으로 돌려야 돼?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 왼쪽으로 돌려야 돼? 마이너스 시타만큼 돌린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시타. 이게 뭐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에요. 오케이? 시타로. 올라요. 그러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돼요? x 프라임, y 프라임은 마이너스 시타만큼 돌린다 그러면은 x는 늘어나고 y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주목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x, y면 된다고. 이게 뭐냐면 r에 마이너스 시타를 갖다 시타만큼 x에 가해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코사인 시타라는 거 시타가 인피니시마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1 시타 마이너스 시타 1 시타 제곱은 다 무시해. 이게 g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g는 변화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0, 0, 0, 0, 1이라고 그냥 여기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g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게 x, y인데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인피니시멀 제너레이터라고 그러면은 이게 시타 y 이건 뭐예요? x 플러스 시타 y 이거는 y 마이너스 시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y라고 하는 것은 1이 x, y에 걸린 거고 플러스 something 곱하기 시타 곱하기 something이에요. something이 여기에 x, y에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매트릭스가 돼야 되느냐면 시타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 아니 한번 그냥 엑서사이즈 삼아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 오브 시타만큼 psi의 근거선 이게 뭐냐면 1 플러스 이게 뭐예요 이게 yx 플러스 시타에 x, y에다 지금 그려야 되거든. x, y에다 그려야 되면은 이거는 이것이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yx가 돼야 돼.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뭐가 되느냐면 시타에 지금 y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렇잖아. y에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제로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1, 제로 이렇게 되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 만약에 우리가 이런 폼으로 우리가 쓰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h 바 분지 i에 엡실 시타에 뭐가 돼? 시타에 i 분지 그게 뭐냐? 오케이. I'm sorry. 내가 뭐 하는 거냐? 잠깐만. 이것이 아직은 이게 아니지. 잠깐.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시타가 이게 뭐냐면 사이에 x
x 플러스 시타 y, y 마이너스 시타 x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테일러 전개를 한번 해야 돼. sorry. 그러니까 사이 xy에 플러스 x로 전개. 이것은 뭐냐면 시타 y의 dx의 f사이 하고 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시타 x의 dy의 사이 플러스 시타 제곱에 5 들어오고 시타 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응? 그러면 이거는 사이에 플러스 이거는 뭐예요? 주소 모으면은 시타에 y dx 마이너스 x dy 사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게 뭐냐? LG가 뭐예요? xpy 마이너스 ypx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하고 뭐 얼추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하면 되는 뭐가 붙으면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i를 곱하고 i 마이너스 i를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 h 바로 나누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h 바를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4i 마이너스 h 바 분지 i 시타에 이게 i 분지 h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x하고 i 분 이게 py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이 lg가 된다고. 정확하게 똑같네. 오드러브 시타 제곱. 그렇잖아, right?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 뭘 확인한 거야? 로테이셔널 제너레이터가 그렇잖아요. 이건 분명히 이제 로테이셔널 뭐예요, 이게? 오퍼레이션이거든. 풋사이를 뭐예요? 시타만큼 돌린 함수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렇게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게 뭐냐면 이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써지면 이거는 뭐냐면 로테이셔널 제너레이터인데, 그렇죠? 제너레이터인데 이게 뭐하고 같은 거예요? 로테이션 제너레이터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와 같다고. 지방향이. 시메트리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그 놓치고 갈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네트 시어럼이에요. 네트 시어럼. 이건 내가 다 지워도 되는 건가? 네트 시어럼이 뭐냐? Symmetry in quantum mechanics. 네트 시어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어떤 컨티뉴어스한 시메트리가 있으면 시메트리가
시스템이 어떤 컨티뉴어스한 시메트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그 시스템은 인베리언트하다 그런 얘기야. 컨티뉴어스한 시메트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보존량이 있다. exist conserved quantity가 있다. quantity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라그랑지안 혹시 고전역학에서 이걸 배웠던가요? 이그젠플을 하나, 이게 이제 네트 시오럼인데 예를 들어서 답만 먼저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답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다. 시메트리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시스템을 조금 움직여도 원래 시스템과 지금 현재 시스템은 똑같다. 그러면 뭐가 컨저브 되느냐 하면은 뭐가 컨저브 돼요? 모멘텀이 컨저브 돼요. 오케이? 응? 그 다음에 스페이셜 그 다음에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으면 에너지가 보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로테이션 시메트리가 있으면 이거는 뭐가 보존되게? 그렇지.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으면 P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P가 뭐예요? P가 뭐였어요 아까?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의 제너레이터라고 그랬다고 퀀텀 메카니컬하게는. 그렇지? 로테이션 시메트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 각원 동력이 보존되는 거예요.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으면 뭐야? 이게 L is conserved. 각원 동력이 보존된다. 특별히 XY 평면에서의 어떤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LG가 보존이 되고 YG 평면이면 LX가 보존되고 기타 등등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고전역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양자역학적으로도 이제 옳은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양자 장론적으로도 다 확장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메트리라고 하는 것과 보존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사실 메인 팀이라고. 사실은 이 네트 시오럼이 어떻게 양자역학적으로 리얼라이즈 되는가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오늘의 사실 주제인 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지금 한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은 이 하나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해보세요.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S가 라그랑지안의 타임적 분으로 이제 역학 레벨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어요.
양자역학 레벨에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스페이스 트랜슬레이션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불변이다. L은 뭐냐 하면은 X와 모멘텀 혹은 X equivalently X dot 혹은 모멘텀의 이제 함수겠죠. 펑셔널이에요. 그러면 X를 갖다가 이 시스템을 갖다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X를 X 플러스 임의의 어떤 그 델타 X라는 어떤 양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변환을 시켜도 이 양은 뭐냐면은 별로 변함이 없어야 돼. 액션이라는 게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주어질까요? L에 x 플러스 델타 x, x 플러스 델타 x의 루트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고전역학적으로 먼저 트리트먼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델타 S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전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전개를 좀 해보지. 이거는 라그랑지안을 X로 미분을 해서 델타 X는 굉장히 작다고 하겠어요. 하고 이거는 뭐냐면 L을 델타 X 도트에 대해서 이걸 인디펜던트한 어떤 양으로 취급을 하세요. 델타 X 도트로 이렇게 취급을 하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x와 x 도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with equation of motion. 오케이? 요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S''에서 S를 뺀 것이 이게 뭐 L은 그대로 있겠죠. L 플러스 이거 더하기 하이어 오더. 그치? 야, 이렇게 쓸까? 플러스. 이거는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니까 S에서 S 프라임에서 S를 빼면 그게 요거야. 그러니까 델타 S는 요건데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어떻게 주어지지? dDdt의 dl dx 도트가 dl이 dx로 주어진다. 이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에요. 제너럴라이즈된 어떤 일반적인 코오디네이트 x에 대해서 이렇다 이거예요. 코오디네이트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i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지? x를 xy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걸 갖다가 뭘로 바꿔요? dl dx를 이걸로 바꿔. dl dx를 이걸로 바꿔요. 그러면 델타 x 곱하기 dDdt의 dl dx 덧 플러스 델타 x 도트 하고 dl dx 덧 이렇게 돼요. 어디에서요? 이퀘이션 오브 모션 위에서는. right? 그러면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죠? right?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Ddt의 델타 x의 dDdt의 dl dx 덧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sorry. 이 양의 전체 미분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
요거는 다시 말해서 요거를 미분하면 요게 되고 요거를 미분하면 요게 되고.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TI, TF 시점과 종점에서 델타 X는 픽스되어 있거든. 응? 델타 X at TI, TF는 양쪽 다 제로라고. 오케이? TI, TF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토탈 적분이고, 토탈 적분하면 이놈의 상한 빼기 하한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 제로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야. Righ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양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이 이것이 이제 제로이려고 그러면 모든 델타 X에 대해서 이것이 혹은 뭐 이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놈이 뭐냐면 보존되는 어떤 양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존되는 양은 뭐냐면 델타 X 어떤 dl dx 도트가 보존되는 양이에요. 델타 X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델타 X를 그냥 하나의 파라미터로 그냥 뽑아내도 되고, 어떤 경우는 이 델타 X를 여기에 잘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X가 여러 개다. 그러면은 이것은 I, 여기는 I 해서 summation I가 있어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엡실론 파라미터에 의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이 양은 뭐냐면 엡실론에 비례하는 양일 것이고, 그러면 그 엡실론을 뽑아낸 나머지 양을 Q라고 그러면은 그럼 뭐냐면 이 Q 도트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아까 좀 미지근한 데가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봐. 델타 S. 내가 그 말을 취소하겠어요. 아까 내가 이 델타 X가 TI하고 TF에서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취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서툴한 문제라서 별로 잘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갖다가 우리가 유도를 할 때는 델타 X, 델타 T가 끝점에서 0이라는 우리가 가정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갖다가 유도를 한 다음에는 모멘텀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컨서브된 양을 유도를 할 때는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델타 X,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것이 0인데 곧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델타 X의 dl dx 도트 이 양이 오케이? 이거의 TI에서 하고 TF에서 TF와에서의 값에서 TI에서의 값을 뺀 양이 이것이 0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양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양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Q 엡실론 Q라고 그랬으면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Q의 타임 TF에서의 값과 Q의 타임 TI에서의 값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엡실론 곱하기 Q라고 그랬다고. Q는
엡실론 인디펜던트한 양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이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던가? 사실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다고 이 양을 이게 이제 제로가 되고 뭐 그건 아닌데. 여기서는 이게 뭐 최선의 아규먼트야. 어? 근데 그러면 그 적분한 값이요. 어. 그게 0이 된다는 건 델타 x가 각 지점에서 0이 안 된다고 하면은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이걸 적분을 하면은 끝점에서 양쪽 끝점에서의 차이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게 0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0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 한 게 그냥 적분한 거예요. 이 양을 적분한 거라고. 그것이 뭐냐면 델타 S가 이게 시스템이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그럼 이러면은 이거하고 같아야 되거든. 그렇지? Right? 그래서 보존량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양을 뭐라고 그래요? 엡실론 곱하기 Q로 정의를 하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델타 S가 0이기 때문에 그 적분값이 0이기 델타 X가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 거꾸로야. 그래서 내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델타 S가 0이기 때문에 시메트리 때문에 이것이 0이 되고 그 결과로서 델타 X가 0이기 때문인 게 아니라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즉 시점하고 종점을 어떻게 잡아도 그렇죠. 이 양과 이 양의 시점에서의 값과 종점에서의 값이 같다는 얘기거든. alright? example. 이게 네트 시오름입니다. 내가 클래시컬한 얘기하다가 뭐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고전 역학 버전이에요. 고전 필드 시오리도 아니고 고전 역학 버전이 뭐냐면 바로 시메트리가 존재하면, 오케이? 시메트리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꼭 트랜슬레이션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트랜슬레이션. 그러면은 델타 X가 그냥 엡실론이야. 오케이? 그럼 뭐가 돼요? 여기서 델타 X 자체가 엡실론이면은 엡실론 빼내고 나면 이것만 남는 거죠. 그러면 델타 L, 델타 X 도트가 이게 뭐예요? 이게 보존량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이 Q가 보존량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모멘텀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L이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경우에 2분의 1 mv 제곱, 그러니까 mx 도트 제곱 마이너스 v 오브 x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다 그러니까 vx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야. x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L을 x 도트로 미분하면 이게 mx 도트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Q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보존량이 이거고 이것은 뭐냐면 MV고 이게 뭐냐면 P예요. 만약에 여기하고 비슷하게 해서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델타 X가 만약에 이 X는 3차원이고 델타 X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렇죠? 델타 X가 엡실론에 뭐예요?
y-x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하여튼 이 q가 뭐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가공동량이 된다고. 가공동량이 돼요. 그래서 델타 x의 도트 결국 델타 L의 델타 x 도트는 이게 되는데 이게 엡실론 곱하기 뭐가 되나 이게 y 뭐야? 이게 뭐냐면 p거든 이게 p. 근데 델타 x가 지금 엇갈려 있기 때문에 y 이게 px 빼기 x py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전역학적으로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이게 앵겔러 모멘텀의 LG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앵겔러 모멘텀이 보존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에너지에 대해서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고전역학 레벨에서 이 뇌타의 시오럼을 이제 증명을 했는데 이 아규먼트를 조금만 그냥 확장을 시키면 이 뭐의 필드에 대해서 필드 고전적인 그러니까 클래시컬 필드 시오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확장이 되고 퀀텀 필드 시오리에 대해서도 확장이 돼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오늘의 아주 가장 빅 클레임이 뭐예요? 네트 시오럼이에요. 컨티뉴어스한 시메트리가 존재하면 컨서브된 퀀티티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그 컨서브된 퀀티티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시메트리의 제너레이터가 된다고 말이에요. 보존량은 제너레이터. 그 컨셉을 꼭 잊지 마세요. 모멘텀은 트랜슬레이션의 제너레이터고. 그렇죠? 에너지는 뭐예요? 여기에 의하면 타임 트랜슬레이션의 제너레이터. 즉 해밀토니안이 다른 게 아니라 타임 트랜슬레이션을 유도한다 그런 얘기야. 그게 뭐냐 하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이야, 사실은. 즉 타임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이게 뭐냐? 이게 H와 같다 하는 게 그게 슈레딩거 방정식.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 오케이. 양변의 사이에 걸리면은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해밀토니안은 타임 트랜슬레이션을 제너레이트한다. 내가 옛날에 그 양자역학의 6개의 공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임 이볼루션은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랬거든.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히 그 얘기란 말이야. 타임 트랜슬레이션은 그렇죠? 해밀토니안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다. 그 얘기거든. 뭐 대충 그 정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디스크리트 시메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